네, 이제 대통령 선거 딱 2주 남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치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병헌 민주당의 전략본부장 얘기가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판세를 보니까 2강 1중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기에는 1강 2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지지율 보니까 꼭 이렇게 부를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한 거죠? 일단 지지율만 보면 뭐 40%, 30, 10 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보면 사실 2강 1중 정도가 맞습니다. 41%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0, 홍준표 후보가 9% 정도로 지난주에 한국갤럽조사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보수와 TK 표심이 이동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를 이중으로 묶으면서 홍준표를 띄우면서 안철수를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이제 국민의당 취재를 할 경우에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새로운 전략이 나왔는데 뭐 그동안 얘기했던 네. 것에서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식 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손학규 국민의당 중앙선대위원장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뭐 총리를 한다 이런 생각 우리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협치와 통합 정부 이것이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기본적인 노선인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집권 이후에 반드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공격을 받아왔던 박지원 대표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뭐 다른 정당, 다른 경쟁 후보의 중용을 통한 내각 구성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총리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런 걸로 선언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선을 일단 그었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정동영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사담이라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대선 날 이제 주권자, 그 유권자들이 준 표만큼 그 지지표만큼 내각을 좀 구성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뭐 내각 참여권을 지지율대로 주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조금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호남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왔던 자유한국당 입장은 절대 이제 내각을 함께할 수 없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 일단 문재인, 심상정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이제 이 각 당으로는 통합 내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이제 선거 전에 단일화는 안 되겠지만 선거 이후에 지금 보시는 건 저 장면인데요.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이 이렇게 좀 뭉치면 저 안에서 총리와 장관을 구성하는 통합 내각 구성이 가능하다. 이게 국민의당의 구상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자 단일화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생각은 전혀 다른 거군요. 국민의당은 사실 자유한국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정당 그리고 선거 전 연대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 연정과 협치를 통해서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어떤 생각인지 그렇다면 보수연대 뭐 그런 말은 꺼냈습니다만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가 오늘 구체적으로 단일화를 논의할 대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를 지목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바른정당과 그 남재준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 그게 단일화의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동안 홍 후보는 뭐 큰 물줄기를 언급하면서 작은 물줄기는 합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역시 좀 이제 홍준표 후보의 구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소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네. 저 후보들까지 모두 모아서 보수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구성인데 역시 여기서도 보면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의당은 단일화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 두 그림을 좀 이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3자 연대 이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워낙 확고하게 서로 너네 정당은 안 된다, 너희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꿈꾸는 3자 단일화는 조금 이제 요원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장면은 이제 국민당은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런저런 정당에게 장관과 총리직을 주겠다 이런 정도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은 보수 단일화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조원진 두 후보와는 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보수 단일화 이 얘기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노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선거 2주 남았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